김지은은 결혼식 당일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 연인인 박민지가 들어왔다. 지은아,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 못해, 너 없인 못 살아. 그 순간 지은은 드레스를 찢듯 벗어던지고 민지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 키스는 곧 방해를 받았다. 문 밖에서 지은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손님들이 다 기다려 지은의 삶은 그날부터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젊은 화가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예술의 재능을 보였지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자유로운 영혼을 억눌러왔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 상대로 지은을 키웠다.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해.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귀에 박혀 있었다. 민지는 28살, 변호사였다. 그녀는 강한 성격으로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민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고 그로 인해 독립적이고 냉철한 성격이 되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났다. 지은이 미술 동아리에서, 민지가 법학 동아리에서. 처음엔 친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파티 후 민지가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고백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여자로서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둘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이성애자로 키웠고 민지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로 보았지만 그 뒤에 숨긴 성적 지향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웠다. 지은은 민지의 팔에 안겨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물었다. 민지는 물론이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부모는 그녀에게 맞선 상대를 소개했다. 그 남자는 재벌 집안의 아들,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거부했지만 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약혼을 받아들였다. 이게 나의 운명이야.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민지와 통화하며 울었다. 민지야, 나 왜 이렇게 약해? 민지는 너는 강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희생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지도 자신의 갈등을 숨겼다. 그녀의 로펌 상사는 민지, 내가 여자 좋아한다는 소문 들었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사회에 정형화된 역할이 둘을 옥죄었다. 지은은 결혼식 전날 민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우리 도망칠까? 라고 제안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내 직장, 내 가족. 다 포기할 수 있어. 그 대화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후회를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식장에 도착해 드레스를 입는 순간 민지가 나타났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가지마, 나랑 함께해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부모님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지은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민지, 너 여기 왜 왔어?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용기를 내 지은이를 사랑해요. 그녀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이런 미친 소리. 당장 나가.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이었다. 그 후유증은 즉시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엄마, 이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는 로펌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내 성향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사회의 정죄가 둘을 짓눌렀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지은의 집안은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는 지은을 불러앉히고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가족 명예가 어떻게 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 하지만 민지 없인 못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그런 변태 같은 사랑은 안 돼. 당장 끊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울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지은아, 엄마가 도와줄게. 상담받자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은은 상담. 제가 병자예요. 라고 반문했다.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민지는 금인화일, 로펌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 동료가 민지,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클라이언트한테 피해주지 마 라고 속삭였다. 민지는 그게 왜 피해야? 내 사생활이야 라고 대꾸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견뎌. 나도 싸울게. 하지만 지은의 답은 없었다. 지은의 부모가 휴대폰을 압수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홀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내가 지은이를 망친 거야. 자책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지은아, 그만해. 남자 만나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왜? 사랑하는데 왜? 라고 물었지만 친구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LGBT 단체에 가입해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한국에서 동성애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포기 안 해. 지은이를 위해 싸울게 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혹독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내 소문 들었어. 부끄러워 죽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지은은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밤에 몰래 창문을 넘어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둘은 끌어안고 울었다. 민지야, 나 부모님 버릴게. 너랑 살게. 지은의 말에 민지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둘은 미래를 계획했다. 서울 떠나자. 제주도로 가서 새삼 시작해. 하지만 그 계획은 곧 깨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민지, 내 딸 데려와. 아버지는 소리쳤다. 민지는 아저씨, 지은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행복? 이런 게 행복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지은은 아버지 앞에 서서 아빠, 제발, 이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지은을 끌고 갔다. 그 사건 후, 지은은 정신과 진료를 강요받았다. 의사는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치료? 사랑을 왜 치료해요? 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며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 민지는 로펌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이제 자유야. 지은이를 구할게. 그녀는 친구들을 통해 지은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은이 약 먹고 있어. 상태 안 좋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지은을 만났다. 지은아, 야 그만 먹어. 나랑 도망쳐. 지은은 멍한 눈으로 민지. 나 무서워 라고 말했다. 약의 부작용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유명 화가의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정신병자네. 가족 불쌍해. 지은은 그 글을 보고 무너졌다. 민지야, 우리 사랑이 왜 죄야? 민지는 사회가 잘못됐어. 우리가 바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피곤했다. 그녀의 전 연인, 남자였던 사람이 나타났다. 민지, 너 아직도 여자 좋아해? 나랑 다시 해보자. 민지는 거부했지만 그 만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정말 동성애자일까? 자아의심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자아의심은 깊어졌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대학 때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 관계는 공허했다. 지은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의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너는 그냥 반항심 때문이야.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자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지? 하지만 버텨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용기를 얻었다. 지은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 지은은 집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녀는 부모에게 독립할게요. 제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상속도 없어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돈 필요 없어요. 자유가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울며 지은아, 엄마가 잘못 키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으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예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가족의 결속은 깨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오빠가 동생아, 너 때문에 가족이 망해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오빠, 미안.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둘의 재회는 극적이었다. 민지가 지은의 갤러리 전시회에 몰려왔다. 지은의 그림은 그녀들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었다. 추상적인 색채 속에 두 여인의 실루엣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그림 앞에서 지은아, 이게 우리지?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 왔구나. 둘은 갤러리 뒤편에서 포옹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해.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약혼자였던 남자가 나타났다. 지은, 아직도 이 여자랑? 그는 분노했다. 민지는 그녀는 내 거야 라고 말했다. 남자는 미쳤어. 사회가 용납 안 해 라고 소리쳤다. 싸움은 커졌다. 지은은 그만해 라고 외쳤다. 그 사건으로 지은의 전시회는 엉망이 되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화가 김지은, 동성 연인과 스캔들, 기사가 쏟아졌다. 지은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압력은 컸다. 민지는 변호사로서 자신을 변호했다. 사생활 침해예요. 고소할게.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동성애 홍보하나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지의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민지 변호사, 이미지 안 좋아. 그녀는 이미지? 진실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내적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꿈에서 부모의 얼굴을 보았다.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깨어나 울었다. 민지야, 나 가족 포기 못해. 민지는 그럼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너는 강하니까 괜찮지만 난 약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약해. 하지만 사랑 때문에 버텨 라고 말했다. 둘은 헤어졌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고 민지는 혼자 남았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지은이 왜 그래? 친구는 가족 압력 때문이야. 이해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해? 나도 피해자야 라고 화냈다. 그녀는 술에 취해 과거를 회상했다. 지은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이를 구하러 갈게. 그녀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민지, 그만해. 지은이 내 탓에 아파.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아니에요. 사회 탓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문을 닫았다. 지은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민지를 보았다. 민지,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과 가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어떤 게 옳아?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지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LGBT 권리단체와 협력해 캠페인을 벌였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포스터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냈다. 지은은 그걸 보고 감동받았다. 민지가 나 대신 싸우네. 그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해? 내가 변해야 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 흔들렸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사회 바꿀게요 라고 말했다. 민지의 캠페인은 효과를 보았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한 젊은이가 민지 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가족 파괴자, 피켓이 날렸다. 민지는 시위 현장에서 맞섰다. 가족은 사랑으로 이뤄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지은은 뉴스를 보고 달려왔다. 민지야, 위험해. 둘은 시위 중에 제외했다. 지은아, 왔구나. 포옹은 감정적이었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오빠가 민지의 캠페인을 방해했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파헤쳐 민지는 이혼 가정 출신, 불안정해라고 퍼뜨렸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그래? 나한테 왜? 오빠는 동생 지키려고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내 가족이 나를 파괴해 라고 울었다. 지은은 미안해. 오빠 설득할게. 하지만 오빠는 완강했다. 지은, 그 여자 버려. 지은은 못해. 라고 소리쳤다. 가족 내 분열이 깊어졌다. 민지는 상처받아 지은을 피했다. 지은아, 내 가족 때문에 못해.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나면 편할까? 하지만 민지의 얼굴이 떠올라 포기했다. 그녀는 민지를 찾아갔다. 민지야, 나 없이 못 살아. 민지는 나도야. 하지만 내 가족, 대화는 재결합으로 이어졌다. 함께 싸우자.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사회적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TV 토크쇼에 민지가 초대되었다. 동성애자로서의 삶은? 사회자가 물었다. 민지는 보통 사람과 같아요. 사랑할 뿐.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자녀 교육에 나빠. 한 사람이 소리쳤다. 민지는 편견이 나빠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TV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민지가 해냈어.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로펌은 그녀를 완전히 해고했다. 이미지 손상, 지은의 갤러리는 보이콧을 당했다. 그런 화가 작품 안사,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민지야, 우리 가난해도 돼. 민지는 사랑 있으면 돼 라고 말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새 시작이야. 새 삶은 달콤 쌉싸름했다. 지은은 프리랜서 화가로, 민지는 독립 변호사로 일했다. 함께라서 행복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가끔 전화했다. 지은아, 건강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지은은 네, 엄마. 민지 덕분에 어머니는 그 애 착한가 봐 라고 말했다. 서서히 가족의 태도가 변했다. 아버지도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냈다. 생각 좀 해볼게.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민지의 캠페인이 영향을 미쳤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가 이어졌다. 지은과 민지는 그 선두에 섰다. 우리의 사랑이 증거야. 그러나 여전히 반대는 있었다. 한 번은 폭행 위협을 받았다. 레즈비언 죽어, 편지가 왔다. 민지는 두렵지만 멈추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시험을 받았다. 민지가 과로로 쓰러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야, 나 때문에 울었다. 민지는 아니야. 우리 미래 때문에 깨어나 말했다. 그 사건은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새 그림을 그렸다.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관객들이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다. 마지막 고비는 지은의 가족 모임이었다. 오빠가 민지 초대할게 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아버지는 민지, 미안했다 라고 사과했다. 민지는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니는 둘을 안았다. 행복해라.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둘은 여전히 시선을 받았다. 지은은 민지야, 우리 선택 옳았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응, 후회 없어.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다. 과연 그녀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완전히 넘을 수 있었을까?